무적 스팸 오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헝거게임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해요. 1편에서 4편까지 쭉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헝거게임 파넴의 불꽃, 이것이 1편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에게 닥친 두려움이나 위기 앞에서 변질되곤 합니다. 가난을 겪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마주할 때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 몰리게 되면 평소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죽여야만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다면 인간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영화 헝거게임 파넴의 불꽃을 보며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독재국가 파넴은 매년 12개 구역에서 각각 남녀 1명씩을 선발해 생존게임인 헝거게임을 개최합니다. 12구역에 사는 캣니스 에버리는 추첨식에서 어린 여동생의 이름이 호명되자 동생을 대신해 자원합니다. 이는 헝거게임 역사상 최초의 지원자로서 큰 주목을 받게 되죠. 그와 함께 12구역의 대표로 선발된 티타 멜라크는 과거 배고픔에 허덕이던 캣니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던 인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24명의 참가자는 단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를 죽여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전 지역에 생중계됩니다. 헝거게임은 시작과 동시에 피 튀기는 사륙의 장으로 변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상대의 목숨을 빼앗아야 하는 잔혹한 상황 속에서 참가자들은 본능적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캣니스와 피타는 독재 권력이 정해놓은 승리 조건 앞에서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피타는 캣니스에게 담담히 말합니다. 나를 죽이고 우승해. 피타는 게임 도중 캣니스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게임을 주최한 자들의 의도대로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 원래 모습 그대로 게임을 하다가 죽고 싶어. 누군가를 해치며 변질된 모습으로 남고 싶지 않아. 결국 피타는 우승의 문턱에서도 미련 없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영화를 보며 희망, 두려움, 독재, 빈부격차 등 많은 주제를 떠올렸지만 끝내 피타의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내 본질이 변질된 채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내 신념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척박한 현실을 핑계로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래야만 생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극한의 상황 앞에서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끝까지 본연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을요. 역사 속의 수많은 선조와 신념을 지켜온 이들처럼 우리 또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의 모습과 가치관이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다음 이야기는 파넴의 잔혹한 룰을 뒤흔들며 함께 살아남은 캣니스와 피타.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파넴 전역에 혁명의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억압받는 구역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하고 독재자 스노우 대통령은 이 위험한 상징을 제거하기 위해 더욱 지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과연 캣니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이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헝거게임 2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캐칭 파이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해라 라는 생각을 했던 2편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현실이 너무 끔찍해서 눈앞의 고통을 부정하며 다른 무언가를 탐닉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영어 헝거게임 두 번째 이야기 캐칭파이어는 우리에게 지금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1편 파넴의 불꽃에서 캣니스와 피터는 체제의 룰을 깨뜨리고 공동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독재 국가 파넴의 절대 권력을 위협하는 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스노우 대통령은 이 위험한 상징인 캣니스를 제거하기 위해 잔인한 수를 둡니다. 역대 우승자들을 다시 사지로 몰아넣는 스페셜 헝거 게임을 개최한 것이죠. 그러면서 캣니스에게는 게임 속에서 보여준 사랑이 연출이 아닌 진짜임을 전 국민이 믿게 하라고 강요합니다. 스노우 대통령이 헝거 게임을 러브 스토리로 포장하려는 데는 야비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게임의 잔인함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살아남았음에 감사하라는 공포 정치를 펼쳤다면 이번에는 캐니스의 달콤한 로맨스에 대중을 매료시키려 합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환상에 빠져 자신들의 가난과 불평등, 독재라는 비참한 현실을 잊게 만들려는 거죠. 결국 혁명이라는 단어조차 꿈꾸지 못한 채 조작된 안락함 속에 갇혀 체제에 순응하며 살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스노우 대통령의 계산은 빗나갑니다. 역대 최강의 우승자들은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진짜 적이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하고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혁명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종종 눈앞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부정하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상상에 기댑니다. 개인의 사소한 고민부터 사회와 국가의 커다란 문제까지 말입니다. 영화 속 12구역 사람들의 수도 캐피톨의 부유층을 위해 착취당하면서도 변화를 꿈꾸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길들여진 무기력함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노우 대통령이 사람들을 환상에 묶어두려 했던 그 헝거 게임이 대중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그래야 이기는 게임에서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캣니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도 스스로 외면해 왔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할 때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목숨을 건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피하기만 해서는 현실은 단 한 걸음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조작된 현실의 흐름에 휩쓸려 자신의 문제를 방치하지 마세요. 이제는 방법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만한 각오를 다지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무겁긴 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경기장을 파괴하고 탈출한 캣니스, 그러나 그 대가는 가혹했어요. 고향인 12구역은 폐허가 되었고 피터는 캐피톨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게임이 아닌 체제의 존립을 건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13구역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혁명의 불길. 다음 리뷰 헝거게임 3편 모킹제이에서 진정한 전쟁의 서막을 확인해보세요. 모킹제이를 시작해볼까요? 가장 잔인한 고문을 이겨낸 불꽃이라는 제목을 적어봤어요.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상대의 의지를 꺾기 위해 인류는 역사 속에서 고문이라는 잔인한 수단을 동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전편 캐칭 파이어의 끝에서 캣니스는 13구역 반군에 의해 구조되지만 그녀의 고향인 12구역은 캐피톨의 무자비한 폭격으로 흔적도 없이 파괴됩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피터가 여전히 캐피톨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13구역의 대통령 코이는 절망에 빠진 캣니스에게
혁명의 상징인 모킹제이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캣니스는 다시 희망을 품고 캐피톨의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혁명 독려 영상을 찍어 전 구역에 송출합니다. 하지만 스노우 대통령은 비열하게도 피타를 앞세워 혁명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캣니스의 정신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스노우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캣니스 본인을 직접 고문하는 것보다 그녀가 사랑하는 피타를 고통받게 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끔찍한 고문이라는 사실을요. 이는 자식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프겠다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겠죠? 보통 정의로운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고문은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악랄한 권력이 선택하는 방법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가 고초를 겪는 장면을 강제로 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통증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는 것이 그 어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잔인하고 고통스러움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대중을 위한 대의보다 사랑하는 단 한 명의 목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극한의 순간에도 다수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화 속 캣니스처럼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런 숭고한 선택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순간 자신의 사랑과 가족을 뒤로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민족을 위해 과감히 자신을 던졌던 우리 선조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아픔을 이겨냈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헝거게임 모킹제이를 보며 대한민국의 광복과 독립투쟁의 역사가 자꾸만 떠오르는 것은 우리 역시 혁명과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일궈낸 소중한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끔찍한 고통을 이겨낸 선조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이 바라보았던 우리의 미래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불꽃을 더 활활 태워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고문도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켠엔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 편인데요. 독재의 심장부인 캐피톨로 진격하는 일을 다룬 마지막 편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의 기쁨만은 아니었죠. 적과 아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믿었던 정의마저 의심해야 하는 혼돈의 상황. 그 속에서 캣니스는 마지막 화살을 겨눕니다. 과연 진정한 자유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완성될까요? 이제 마지막 편을 곧 만나보시죠. 헝거게임 마지막 시리즈 더 파이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름의 게임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던 편이고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게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영화처럼 직접적으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잔혹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적이 되고 또 누군가는 우리의 적이 되기도 하는 치열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영화 헝거게임 시리즈는 바로 그런 삶의 단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영화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따라 대중과 소수의 선택은 갈리겠지만 결국 가진 자의 것을 빼앗으려는 자와 그것을 지키려는 자 사이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입니다.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헝거게임 더 파이널을 보며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판단력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 어떤 교묘한 상황 속에서도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나를 위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그 능력을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의 헝거게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캣니스 에버딘을 향한 스노우 대통령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캣니스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합니다. 캣니스는 이 비극을 멈추고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13구역 군단에 합류합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최정예 요원들과 함께 캐피톨 입성에 성공하지만 스노우 대통령이 설치한 치명적인 함정들은 그들의 목숨을 시시각각 위협합니다. 희생된 동료들을 뒤로한 채 마침내 스노우 대통령과의 마지막 대결을 앞둔 캣니스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편은 시리즈 중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묵직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영화는 묻습니다. 우리의 게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게임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말이죠. 진실이 가려진 채 진행되는 가상의 게임이 결국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모습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나의 적은 누구이며 나는 그 적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방대한 세계관을 창조한 원작자의 천재성에 경의를 표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4편의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한 소녀가 어떻게 혁명의 상징이 되고 마침내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1편에서는 생존을 위해 타인을 죽여야만 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배웠고 2편에서는 변질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그리고 우리를 눈멀게 하는 화려한 환상과 조작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받고요. 그리고 그 유혹에 안주하지 않겠다. 진짜 적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3편 모킹제이에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용한 잔인한 고문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 4편 더 파이널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단순히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려는 모든 부조리한 시스템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고 연대하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캣니스가 쏜 마지막 화살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또 다른 독재의 등장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다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시스템에 순응해야 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캣니스가 보여준 그 불꽃 같은 의지를 기억하고 살아면 좋겠습니다. 나를 잃지 않는 것,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잔혹한 게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헝거게임 시리즈 리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